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림입니다. 혹시 수년째 두드러기에 시달리고 계실까요? 대체 왜 두드러기가 계속 나는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앞에 두드러기 원인은 뭘까 영상에서 두드러기를 알레르기 범주로 해석해 들어가면 알레르기를 원인, 즉 항원은 찾아내지도 못하고 끝도 없이 대증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가려우면 항히스타민제, 그래도 안 잡히면 스테로이드제, 그래도 더더더 심하면 면역 억제제, 이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좀 더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많은 두드러기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 두드러기가 시작하기 전 수개월에서 1년가량 학업, 시험, 취업 준비, 직장, 사업 등으로 매우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생활을 지속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두드러기의 원인을 피부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열은 열받는다, 화난다 할 때 그 열과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현대의학 용어로는 교감신경 항진 상태라고도 했어요. 교감신경 항진 상태를 좀 더 일상적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텐션 높은 상태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내원한 두드러기 환자분께 그간 스트레스 많은 기간이 있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갸우뚱하면서 아니요 뭐 그렇게 스트레스 많지는 않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스트레스가 감정적 갈등 상태를 뜻한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평소 성향이 텐션 높은 타입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그제서야 맞아요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몸은 긴장과 이완을 오가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북을 리드미컬하게 칠 때처럼 강약, 강약 이렇게 리듬이 반복돼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침부터 커피 때려 붓고 강강강강 모드로 사는 분들 많죠. 이렇게 지내면 텐션 높은 상태, 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해 한의학에서 말하는 열 많은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 열이라는 개념이 한의학의 좀 추상적인 용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환자분들을 체온을 루틴하게 재다 보니 한의학에서 말하는 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체온도 36도 후반에서 37도 초반대로 높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실제 기초 체온이 높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니고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어디만 가면 체온이 좀 높게 나와서 곤란했던 분들 계시죠? 열이 많으신 겁니다. 이렇게 열이 많은 타입이 두드러기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더위 많이 타고 에어컨 사랑하고 찬 음료, 얼음물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었죠. 저녁 시간대가 되면서 신부 체온을 식히기 위해서 신부 혈액 순환을 체표 순환으로 전환하게 되고 체표의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체표 온도가 높아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삼출물이 나오면서 팽진이 되고 가려워지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몸에 열을 식혀주는 청열 한약을 복용하면서 점차 두드러기도 좋아지고 너무 더위 타던 모습도 편해지는 변화를 보입니다. 이제는 더위를 별로 안 타게 됐어요 하면서 환자분들이 다들 신기해하세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계시죠? 난 추위 타는데 두드러기 나요 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은 실제 몸은 허약한데 긴장도만 높은 타입이세요. 몸은 긴장 높은 상태를 유지하려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긴장도 높은 시간이 길어지면 점차 기초 체력이 저하되면서 추위를 타고 허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흉부에는 여전히 열이 있어서 가슴 답답함, 심장 두근거림, 불안 조조감, 역류성 식도염, 불량한 수면 등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뭔가 수긍이 좀 된다는 느낌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선 내 생활부터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진심으로 두드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몸이 진정한 이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비유를 잘해요. 자동차를 하루 종일 고속도로에서 달리게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시동을 딱 끄고 본넷들을 만져보면 어떤가요?
엔진은 멈추었지만 엔진 룸은 열이 방방방방 떠 있습니다. 냉각수도 말라 있네요. 저는 한약으로 냉각수를 충분하게 넣어주어서 열을 식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자동차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렇죠. 너무 하루 종일 고속으로 운행하지 않고 좀 적당히 쉬어가며 운행해야 하겠죠. 저는 냉각수를 넣어서 당장 타들어갈 듯한 엔진을 식혀줄 수 있지만 차가 너무 과열되지 않게 안전 운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더 열이 잘 생기는 타입은 있어요. 이런 걸 한의학에선 체질이라고 하거든요. 흉부에 열이 잘 누적되는 소양인이나 열대음인이 냉한 소음인 체질에 비해 열이 더 잘 쌓여서 두드러기 환자 분포가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열이 누적된 환자분들은 두드러기뿐만 아니라 불량한 수면, 역류성 식도염, 심장 두근거림, 불안 초조감, 불안장애들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들의 원인이 모두 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위해 열을 내려주는 청열 한약 처방을 하면 불면, 역류성 식도염, 불안장애 등이 다 같이 좋아지게 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원리는 체온과 면역의 관계를 알아보는 다음 영상에서 공들여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평소 더위를 많이 타거나 열이 잘 쌓일 수 있는 소인을 가지고 있는 소양인이나 열대음인 체질, 바쁜 업무,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장기간 높은 텐션을 유지했던 분들이 두드러기가 잘 발생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상태의 몸에 한약은 과열된 몸을 식혀주고 소진된 체력은 보강해주며 순환을 돕는 방법으로 만성 난치성 두드러기를 치료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텐션을 낮추고 몸의 이완을 돕는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흥미로운 한의학의 세계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